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효능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만 65세 이상에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는 예방 효과가 94%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18-64세 사이에서 평균 예방 효과는 62%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을 맞은 뒤에도 무료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1차 접종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평했으며 2차 접종을 맞기 전까지 1차 접종이 예방 효과를 보이는 기간은 최대 12주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망 입원 무증상 감염 전파 차단 등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26일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을 허가한 나라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두 가지 버전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옥스포드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한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 버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사용 승인이 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투여할 수 있고 냉장 온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어 공급과 운송이 매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백신에 대한 검토는 철저하고 독립적이게 시행되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모든 사항이 캐나다 보건부 기준에 부합했다 라며 백신을 안 맞아서 생기는 위험보다 백신을 맞아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4주에서 12주 뒤에 2차 접종을 맞으며 부작용으로는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수일 내로 해결됩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 변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임대료 동결 정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월세 임대료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재정난을 겪어 BC주 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원래는 2021년 7월 10일까지였으나 이번에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두 번째 연장으로 원래 2021년 임대료 인상 한도는 1.4%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책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인상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임대료 인상 고지서를 받은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부는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률 기반으로 임대료가 인상되고 지역에 따른 임대료 급등을 없애고 불법 리모델링으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대계약 종료의 경우 이제는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RTB에 신청을 해야 하며 또 리모델링 규모가 작거나 공실이 아니어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경우엔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없게 됩니다. BC주 정부는 이제 장기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불법 리모델링 구실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변경 사항들은 입법부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된다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BC주 임대료 인상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은 2016년에 1.43%, 2018년에 2.27%, 2019년에 1.95%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이래 BC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7월까진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정리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16주로 연장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16주로 연장한 까닭은 1차 접종 후 생기는 면역력이 최소 4개월은 가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 접종 맞는 시기를 16주로 늘리면 확보되는 백신 수량은 7만 회분이 되며 이는 BC주 주민 예방접종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BC주 정부는 이러한 계획 변경으로 BC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7월까지는 1차 접종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여름과 3분기에는 더 많은 백신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7월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하며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C주 백신 접종 계획은 2단계에 도입했으며 고령자들과 원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신청은 3월 8일부터 전화로 가능하며 백신 접종은 빠르면 3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백신 접종 신청 전화번호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이저 보건 지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약 전화 폭주를 막기 위해 연령대별로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요. 만약 본인 연령대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이 접종 대상이라면 언제든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예약 시에 운전면허번호,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는 묻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예약 시 이름, 생년월일 우편번호, 건강보험번호, 비상연락망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 예방접종 가능한 클리닉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안내원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합니다. 참고로 고령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신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인 NBA가 토론토 랩터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의 16일 밤 경기가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시카고의 경기에 이어 랩터스의 경기가 두 번째로 연기된 것인데요. 이전에 토론토는 코로나19 프로토콜로 인해 아직 일정이 중단되지 않은 4개의 NBA 팀 중 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랩터스의 파스칼 시아컴, 닉 누르서 그리고 5명의 다른 감독들이 건강과 안전 프로토콜에 따른 결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서 경기 연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NBA는 화요일의 경기 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랩터스 조직 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접촉 추적과 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른 일정 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에 대해 관련된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랩터스는 올 시즌 템파베이를 떠나 플레이오프 진출을 추진하면서 동부 콘퍼런스에서 히트 셀틱스와 공동 5위에 오른 17승 17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랩터스는 올스타 휴식 시간 전에 단 2경기만 더 뛸 예정이고 아직 경기 참가 선수 리스트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스타 전에는 수요일 피스톤스와의 경기 일정 변경으로 바로 다음 날 밤 연속으로 아이버린 셀틱스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만약 더 이상의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랩터스는 3월 11일 애틀랜타와 경기를 치르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일주일의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 주변에 9개의 추가 격리 호텔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호텔 4곳이 있었으며 새로운 승인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13개의 호텔 중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모든 입국자들은 도착 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호텔에서 3일간 격리되어야 합니다. 숙박비는 1인당 $2,000이며 이는 개인 테스트 비용 및 호텔 숙박 비용, 보안,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모든 예약은 호텔을 통해 바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승인된 호텔 리스트입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이름, 생년월일, 도착 도시 및 날짜, 결제 정보, 요청 사항 및 애완동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예약 후 4시간 이내에 숙박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